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조용히 천천히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착하게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 거울을 보니 내가 누군지 모르겠더라는 느낌. 다른 사람들은 저를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정작 저는 제 안에서 텅 빈 것 같은 공허함을 느끼는 그런 순간 말이에요. 오늘따라 유독 피곤한데 그게 몸이 피곤한 건지 마음이 피곤한 건지도 구분이 안 되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또 누군가의 딸로, 누군가의 엄마로,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직장 동료로 하루를 시작해야 하죠. 그렇게 하루하루 살다 보면 문득 이런 질문이 찾아옵니다. 나는 대체 누구일까요? 내가 원하는 게 뭘까요? 나는 정말 행복한 걸까요? 칼 융은 이것을 페르소나의 문제라고 불렀어요. 우리가 쓰고 있는 수많은 가면들 말이에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페르소나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원래 고대 그리스 연극에서 배우들이 쓰던 가면을 뜻하는 말이에요. 무대 위에서 배우는 가면을 쓰고 다양한 인물을 연기했죠. 그런데 칼 융은 우리 모두가 일상에서 이런 가면을 쓰고 산다고 말했어요.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우리는 가면을 쓰기 시작합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회사에서,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심지어 가족 앞에서도요. 이 가면들은 나쁜 게 아니에요. 사실 필요한 거예요. 사회생활을 하려면,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려면 어느 정도의 가면은 필요하니까요. 문제는 그 가면을 너무 오래 쓰고 있으면 어느 순간 가면과 진짜 내가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한국 사회에서 자라온 우리들은 특히 이 가면 쓰기에 익숙합니다. 어릴 때부터 착하게 굴어야 한다고, 참아야 한다고, 남들에게 패 끼치면 안 된다고 배워왔으니까요. 엄마는 말씀하셨죠. 밖에 나가면 얌전하게 행동해야 한다고요. 선생님은 말씀하셨어요. 말 잘 듣는 학생이 좋은 학생이라고요. 회사는 요구했죠. 프로답게 행동하라고, 감정을 드러내지 말라고요. 그렇게 우리는 점점 더 두꺼운 가면을 만들어 갔어요. 착한 딸의 가면, 완벽한 엄마의 가면, 유능한 직장인의 가면, 다정한 친구의 가면. 이 가면들은 처음에는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 같았어요. 가면 뒤에 숨으면 상처받지 않을 것 같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았으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가면이 점점 무거워지는 거예요. 아침에 그 가면을 쓰는 게 힘들어지기 시작해요. 거울을 보면서 오늘은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까 고민하게 되고요.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 한숨부터 나오고요. 집에 돌아와서 가면을 벗으면 너무 지쳐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져요. 그냥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싶어지죠. 이럴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나약할까?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살아가는 것 같은데 나만 유독 힘든 걸까? 나는 왜 이렇게 한심할까? 하지만 여러분, 그건 여러분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한심해서도 아니에요. 단지 가면을 너무 오래 쓰고 있었던 거예요. 융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페르소나와 자신을 동일시하기 시작하면 진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다고요. 가면이 나인 줄 알게 되는 거죠. 착한 사람처럼 행동하다 보면 정말 내가 착한 사람인 줄 착각하게 돼요. 강한 사람처럼 행동하다 보면 정말 내가 강한 사람인 줄 믿게 되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가면 뒤에 진짜 나를 마주하게 되면 깜짝 놀라게 됩니다. 내 안에 이렇게 많은 분노가 있었다니. 내 안에 이렇게 많은 슬픔이 쌓여 있었다니.
내가 실은 이렇게 외로웠다니. 이런 순간이 오면 무서워져요. 이게 진짜 나라면 나는 나쁜 사람인 걸까요? 이런 감정을 느끼는 내가 이상한 걸까요?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가면 뒤에 숨겨둔 감정들, 표현하지 못한 욕구들, 억눌러온 진짜 자신이 이제야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착한 사람으로 살아오면서 참아왔던 모든 것들이 이제 밖으로 나오고 싶어 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기가 너무 무서워요. 평생 착하게 살아왔는데 지금 와서 내가 사실은 화가 나 있었다고, 슬펐다고, 외로웠다고 인정하는 게 너무 두렵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더 열심히 가면을 붙잡으려고 해요. 괜찮아. 나는 강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더 힘든데도 잘 참고 사는데 나도 할 수 있어. 이렇게 스스로를 다그치면서 가면을 더 단단히 붙잡으려고 하죠. 그런데 융은 이게 바로 위험한 지점이라고 경고했어요. 페르소나에 너무 과도하게 동일시되면 우리는 결국 자기 자신과 완전히 분리되어 버린다고요. 진짜 나는 어딘가에 갇혀버리고 가면만 남아서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점점 더 공허해집니다. 겉으로는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남들이 보기에는 문제없어 보이는데 속은 텅 비어있는 느낌. 뭘 해도 만족스럽지 않고 어디에도 기쁨이 없고 그냥 기계처럼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같은 느낌. 아침에 눈을 뜨는 게 고통스럽고 잠들기 전에는 내일 또 그 가면을 써야 한다는 생각에 불안해지죠. 특히 한국 여성들은 이런 페르소나의 압박을 더 크게 느낍니다. 우리 사회는 여성에게 너무 많은 역할을 요구하거든요. 딸로서는 효도해야 하고, 아내로서는 남편을 내조해야 하고, 엄마로서는 완벽하게 아이를 키워야 하고, 직장인으로서는 프로페셔널 해야 하고, 며느리로서는 시댁 식구들을 챙겨야 하죠. 이 모든 역할을 다 완벽하게 해내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가면을 오가며 살아갑니다. 집에서는 부드러운 엄마의 가면을 쓰고, 회사에서는 강한 여성의 가면을 쓰고, 친정에서는 효녀의 가면을 쓰고, 시댁에서는 완벽한 며느리의 가면을 쓰죠. 이렇게 하루에도 몇 번씩 가면을 바꿔 쓰다 보면 정작 나는 어디 있는지 모르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힘든 건 이런 고통을 말할 곳이 없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에게 힘들다고 하면 이런 말을 듣게 되죠. 너는 그래도 괜찮은 편이야. 나보다 나은데 뭐가 힘들어. 그냥 참고 살아. 다들 그렇게 사는 거야. 이런 말들을 들으면 우리는 더 깊이 입을 다물게 됩니다. 아, 나만 유난인가 보다. 나만 약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시 가면을 단단히 붙잡게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점점 더 자기 자신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융은 페르소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 단계는 자각이라고 말했어요. 내가 지금 가면을 쓰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는 것. 이게 진짜 내가 아니라 내가 연기하고 있는 역할이라는 걸 인식하는 것. 이게 첫걸음이에요. 그리고 이건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평생 그 가면을 쓰고 살아왔고 그게 나인 줄 알았으니까요. 착한 사람인 척이 아니라 진짜 착한 사람이라고 믿었고 강한 사람인 척이 아니라 진짜 강하다고 믿었으니까요. 그래서 누군가 우리에게 지금 가면을 쓰고 있는 거라고 말해주면 처음에는 부정하게 돼요. 아니야, 이게 진짜 나야.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방어하게 되죠. 하지만 조용한 밤 혼자 있을 때 우리는 알아요.
무언가가 맞지 않다는 걸,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이게 진짜 나의 삶이 아니라는 걸, 그 느낌을 무시하지 마세요. 그게 바로 진짜 여러분이 보내는 신호예요. 가면 뒤에 있는 진짜 자신이 여러분에게 말을 거는 거예요. 나를 봐줘. 나를 인정해줘. 나도 여기 있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목소리를 들어주는 게 중요해요. 무시하거나 억누르지 말고 조용히 귀 기울여 보세요. 내 안에서 어떤 목소리가 들리나요? 어떤 감정이 느껴지나요? 어떤 욕구가 있나요? 가면을 벗는다는 건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천천히 조금씩 벗어가는 거예요. 먼저 작은 순간부터 시작해 보세요. 누군가 오늘 어땠냐고 물었을 때 습관적으로 괜찮아라고 대답하는 대신 정직하게 말해보는 거예요. 사실 오늘 좀 힘들었어. 피곤해. 이렇게요. 처음에는 이런 말을 하는 것조차 어색하고 불편할 거예요. 평생 괜찮다고 괜찮은 척하면서 살아왔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작은 정직함들이 모이면 조금씩 가면이 느슨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세요.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좋아요.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아무 역할도 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에 그냥 나로 있어 보는 거예요. 착한 엄마도 아니고 유능한 직장인도 아니고 효도하는 딸도 아니고 그냥 나, 이름도 역할도 없는 순수한 나로 있어 보세요. 처음에는 이게 너무 낯설고 불편할 수 있어요. 뭘 해야 할지 모르겠고 가만히 있는 것조차 불안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냥 그 불편함을 느끼세요. 그게 바로 진짜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이에요. 융은 또한 그림자를 마주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우리가 가면 뒤에 숨긴 것들,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부분들, 보기 싫은 감정들, 분노, 질투, 두려움, 이기심, 나약함. 이런 것들을 그림자라고 불렀죠. 착한 사람의 페르소나를 유지하려면 이런 그림자들을 철저히 숨겨야 해요. 화가 나도 참아야 하고 질투가 나도 인정하면 안 되고 두려워도 강한 척해야 하고 이기적인 욕구가 있어도 없는 척해야 하죠. 하지만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아요. 억누를수록 더 강해지고 무시할수록 더 크게 자라요. 그리고 언젠가는 폭발해버리죠. 한국 사회에서 착하게만 살아온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경우를 봅니다. 겉으로는 너무 완벽해 보이고 아무 문제 없어 보이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우울증에 걸리거나 번아웃이 오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해요. 주변 사람들은 놀랍니다. 그 사람이 왜 그렇게 강해 보였는데, 그렇게 잘 지내는 것 같았는데. 하지만 그 사람의 내면에서는 오랫동안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가면과 진짜 자신 사이의 전쟁, 페르소나와 그림자 사이의 전쟁. 그 전쟁에서 결국 진짜 자신이 완전히 질식해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림자를 마주해야 해요. 내 안의 어두운 부분들을 인정해야 해요. 나도 화가 날 때가 있다. 나도 질투를 느낄 때가 있다. 나도 나약하다. 나도 이기적일 수 있다. 이렇게 인정하는 게 나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게 정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완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융은 이걸 통합이라고 불렀어요. 빛과 어둠, 페르소나와 그림자, 겉과 속을 통합해서 온전한 하나의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요. 이게 바로 개성화 과정이에요. 개성화라는 건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나 자신이 되는 거예요. 남들이 원하는 내가 아니라, 사회가 요구하는 내가 아니라, 진짜 내가 누구인지 찾아가는 거예요. 이 과정은 쉽지 않아요.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무섭기도 해요. 평생 의지해왔던 가면을 벗는다는 건 그만큼 용기가 필요한 일이거든요. 하지만 이 과정을 거쳐야만 우리는 진짜 삶을 살 수 있어요. 가짜 삶이 아니라 진짜 삶을요. 그렇다고 해서 페르소나를 완전히 버려야 한다는 건 아니에요. 융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페르소나는 필요해요. 사회생활을 하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나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도구예요. 문제는 페르소나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거예요. 가면이 나라고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페르소나를 버리는 게 아니라 페르소나를 의식적으로 사용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필요할 때 쓰고 필요 없을 때는 벗을 수 있는 유연성을 갖는 거죠. 회사에서는 프로페셔널한 모습을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는 그 가면을 벗고 편안한 나로 쉴 수 있어야 해요. 많은 한국 사람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 문화가 집단주의적이기 때문이에요. 개인보다는 집단을, 나보다는 우리를 중시하는 문화 속에서 자라왔죠. 튀지 말고,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분위기를 깨지 말고, 조화롭게 지내라고 배워왔어요. 이런 환경에서는 페르소나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진짜 나를 드러내기보다는 남들이 원하는 내가 되는 게 더 안전하니까요. 하지만 이렇게 살다 보면 나중에는 진짜 나를 완전히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부터 조금씩 바꿔나가야 해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는 내가 정말 먹고 싶은 걸 먹어보세요. 남들 눈치 보지 말고, 칼로리 계산하지 말고, 그냥 내가 진짜 원하는 걸 먹어보는 거예요. 주말에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걸 해보세요.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 나를 위해서요. 책을 읽고 싶으면 읽고, 산책을 하고 싶으면 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쉬고 싶으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작은 선택들이 모이면 조금씩 나를 되찾아 가게 돼요. 또 중요한 건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 중에 많은 분들이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실 거예요. 나만 이런가, 나만 이렇게 힘든가 생각하셨을 텐데요.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가면 뒤에서 진짜 자신을 잃어버리고 공허함을 느끼고 방향을 잃고 헤매고 있어요. 이건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문제예요. 그리고 우리는 함께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어요. 페르소나를 벗어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자신에게 친절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에게 너무 가혹해요. 완벽해야 한다고, 강해야 한다고, 흔들리면 안 된다고 자신을 다그치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약해도 괜찮아요. 흔들려도 괜찮아요. 그게 인간이에요. 가면 뒤에 숨지 않고 진짜 나를 받아들이는 첫걸음은 바로 나 자신에게 다정해지는 거예요. 오늘 하루 힘들었으면 나 자신에게 말해주세요. 오늘도 수고했어. 잘했어. 괜찮아. 이렇게요. 그리고 나의 감정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세요. 화가 나면 화가 나는 거고 슬프면 슬픈 거예요. 그걸 억누르거나 부정하지 마세요. 아, 내가 지금 화가 났구나. 내가 지금 슬프구나.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감정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감정은 그냥 감정이에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가면을 쓰고 있으면 감정을 느낄 수 없어요. 하지만 가면을 벗으면 비로소 진짜 감정을 느낄 수 있게 돼요. 그리고 그 감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진짜 우리 자신을 알아가게 되는 거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조금씩 바뀔 거예요. 진짜 나를 드러내기 시작하면
어떤 사람들은 떠나갈 수도 있어요. 그들은 가면을 쓴 여러분을 좋아했던 거니까요. 착하고 순종적이고 자기 말을 잘 듣는 여러분을 원했던 거죠. 진짜 여러분, 자기 의견이 있고 감정이 있고 경계가 있는 여러분은 불편해할 수 있어요. 그럴 때 흔들리지 마세요. 그들이 떠나는 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들은 애초에 진짜 여러분을 사랑한 게 아니었어요. 그들이 원하는 이미지를 좋아했던 거예요. 반대로 진짜 여러분을 받아들이고 사랑해주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세요. 한국 사회에서 경계를 설정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에요. 노라고 말하는 게 무례하게 느껴지고 내 의견을 말하는 게 이기적으로 보일까봐 두렵죠. 하지만 경계는 나를 지키는 울타리예요. 경계가 없으면 다른 사람들이 계속 나를 침범하게 돼요. 내 시간을, 내 에너지를, 내 감정을 무단으로 가져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조금씩 경계를 배워야 해요. 노라고 말하는 법, 거절하는 법, 내가 원하지 않는 것에 대해 분명히 말하는 법을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죄책감이 들 수 있어요. 하지만 연습하다 보면 점점 자연스러워져요. 그리고 나만의 리듬을 찾아가세요.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남들의 리듬에 맞춰 살아왔어요. 회사의 리듬, 가족의 리듬, 사회의 리듬. 하지만 모든 사람은 자기만의 리듬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침형 인간이고 어떤 사람은 저녁형 인간이죠. 어떤 사람은 혼자 있을 때 에너지가 충전되고 어떤 사람은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힘이 나요. 내 리듬이 무엇인지 알아가세요. 그리고 가능한 한 내 리듬에 맞춰 살아가려고 노력하세요. 세상의 리듬이 아니라 나의 리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실수도 많이 하게 될 거예요. 가끔은 다시 가면을 쓰고 싶어질 거예요. 가면 뒤에 숨는 게 훨씬 편하고 안전하게 느껴질 때가 있을 거예요. 괜찮아요. 완벽하게 할 필요 없어요. 한 걸음 나아갔다가 두 걸음 물러서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헤매기도 하는 게 당연해요. 중요한 건 방향이에요. 조금씩 천천히 진짜 나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윤근 중년이 특히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어요. 삶의 전반부에서는 사회가 요구하는 역할들을 배우고 수행하면서 살아가죠. 학교를 다니고 직장을 얻고 가정을 꾸리고 사회적으로 성공하려고 노력해요. 이 시기에는 페르소나가 중요해요. 사회에 적응하고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적절한 가면이 필요하니까요. 하지만 중년이 되면 다른 질문들이 찾아와요. 나는 누구인가?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나는 정말 행복한가? 이런 질문들은 페르소나로는 대답할 수 없어요. 진짜 나 자신과 마주해야만 답을 찾을 수 있죠. 많은 중년 여성들이 정체성의 위기를 겪습니다. 아이들이 자라서 독립하고 더 이상 엄마 역할이 주된 정체성이 아니게 되면 나는 누구지? 하는 질문이 찾아와요. 또는 직장에서 은퇴를 하게 되면 그동안 직장인으로서의 정체성에 의존해왔던 사람들은 큰 혼란을 겪죠. 이런 순간들이 사실은 기회예요. 진짜 나를 찾을 수 있는 기회. 역할이라는 가면들이 하나씩 벗겨지면서 비로소 가면 뒤에 진짜 나와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 과정은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평생 의지해왔던 정체성을 잃는 것 같고 내가 누군지 모르겠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죠. 하지만 이 어두운 터널을 지나면 새로운 빛을 만나게 돼요. 역할이 아니라 존재로서의 나. 무엇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있는 사람으로서의 나.
이게 융기 말한 진정한 자기예요. 가면을 벗는다는 건 결국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완벽한 나가 아니라 부족한 나, 강한 나가 아니라 약한 나, 항상 웃는 나가 아니라 때로는 우는 나. 이 모든 모습에 나를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기 수용이에요. 자기 수용이 없으면 우리는 계속 가면 뒤에 숨게 돼요. 진짜 나는 사랑받을 만하지 않다고 믿기 때문에 더 나은 버전의 나를 연기하려고 하죠. 하지만 그건 끝이 없는 싸움이에요. 아무리 완벽한 가면을 만들어도 그 뒤에 진짜 나는 여전히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끼니까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은 사랑받을 만해요. 완벽하지 않아도, 강하지 않아도, 항상 착하지 않아도요. 그냥 여러분이기 때문에 사랑받을 만해요. 이걸 믿는 게 쉽지 않다는 거 알아요. 평생 조건부로 사랑받아 왔으니까요. 착할 때 사랑받고, 말 잘 들을 때 칭찬받고, 성적이 좋을 때 인정받았죠.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를 해야만 사랑받을 수 있다고 배웠어요. 하지만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진짜 사랑은 조건이 없어요. 그냥 존재 자체로 사랑받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여정을 걷고 있어요. 가면을 벗으려고 애쓰고, 진짜 자신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온전한 삶을 살려고 발버둥 치고 있어요. 우리는 함께 이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때로는 외롭고 힘들 수 있지만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고민, 여러분의 아픔, 여러분의 두려움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여기 있어요. 우리는 서로를 응원하고 지지하고 함께 성장해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작은 한 걸음을 내디뎌 보세요.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도 수고했어. 가면을 쓰느라, 역할을 하느라, 남들의 기대에 부응하느라 정말 고생 많았어. 이제 좀 쉬어도 돼. 내일은 조금 더 나다운 하루를 살아보자. 이렇게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완벽할 필요 없어요. 빠를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돼요. 착한 사람으로 살아온 여러분,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는 조금 내려놓아도 괜찮아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필요 없어요. 모든 기대에 부응할 필요 없어요. 완벽할 필요 없어요. 그냥 여러분답게 진짜 여러분으로 살아가면 돼요. 그게 충분해요. 여러분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가치 있어요. 칼 융은 우리에게 이런 길을 보여줬어요. 가면 뒤에 숨지 말고 진짜 자신과 만나라고. 빛과 그림자를 모두 받아들이라고. 온전한 나, 자신이 되어가는 여정을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이 여정은 평생 계속되는 여정이에요. 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계속 성장하고 변화하고 나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 자체가 바로 삶의 의미예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느끼는 공허함, 피로함, 방향성 없음이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기를 바라요. 그건 진짜 여러분이 깨어나려고 하는 신호예요. 가면 뒤에서 나오려고 하는 신호예요.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귀 기울여 주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좋은 사람이에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러분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있는 그대로의 여러분으로요. 이 여정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를 응원합니다. 오늘도 살아내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혹시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여러분도 비슷한 여정을 걷고 있다면 댓글에를 남겨주세요. 우리가 이 길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걸, 함께 걸어가는 동료들이 있다는 걸 서로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어요. 이 댓글창이 우리 모두에게 안전한 공간이 되기를 바라요. 판단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그냥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따뜻한 공간이요. 여러분 모두 응원합니다.